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심현지, 이민아, 이소윤입니다. 지금부터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하여 소개해드린 후에, 세 번째로 계획안 소개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연을 짧게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우리는 결정적 시기의 개념에 대해 그동안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영역에 걸쳐 크게 성장 발달하는 영유아기에 습득한 기본생활 습관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생애 초기에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양육자인 부모가 영유아에게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적절한 양육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해야겠죠. 한편으로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더욱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의식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 및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친환경 생활 습관과 생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목적을 세웠는데요. 첫째, 자연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둘째,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습관을 기른다. 셋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넷째,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안다입니다. 이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세운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와 성인 모두 환경 친화적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둘째, 교육의 범위를 넓혀 가정과 연계하고 자녀의 친환경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것. 셋째, 유아와 부모 모두 올바른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미래 세대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및 시연입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3살 친환경 습관, 80가지 간다를 주제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계획했습니다.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안다. 둘째, 자녀 기본 생활습관 지도의 중요성을 안다. 셋째, 환경보호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방법을 안다. 넷째, 자녀와 함께 환경보호 놀이를 할 수 있다.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였습니다. 지금부터 3살 친환경 습관, 80가지 간다 부모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이소윤입니다.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은 3살 습관 80가지 간다입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퀴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 OX 퀴즈 아시나요?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팔로 동그라미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팔로 X자를 만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2위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오, 많은 분들이 동그라미 X 다양하게 들어주셨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네, 한국의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2위가 아니라 1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니.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어떠셨나요? 퀴즈를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발전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고 발전에 따른 결과물들로 인해 주변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가 보이시나요?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퀴즈에서 한국은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만으로 98kg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무게가 가늠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20kg 쌀포대 5개를 생각해 보시면 무게감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플라스틱 쓰레기는 8,164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보다 약 3톤이나 증가했고 현재는 2020년이니까 훨씬 많이 증가했겠죠? 다음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한국 지부가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2017년 기준 한국에서 사용된 비닐봉지는 235억 개, 페트병은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34억 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각각 한반도 면적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이고 지구 10.6바퀴를 돌 수 있으며 지구에서 달까지 쌓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수치만 들어도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면적 및 거리로 비교를 해보니 더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작년에 비해 15.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들과 폐기물들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보호는 나 자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지만 풍요로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인간 또한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통해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기본생활습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죠. 맞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은 한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아기 때부터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유아기 때부터 꼭 지켜야 할까요? 바로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때 한번 형성된 습관은 이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고 정형화되므로 한 개인의 장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소성이 많은 유아기에 바람직한 기본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 생활 습관 지도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생활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된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유아에게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 기본 생활 습관은 왜 중요할까요? 총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가능성입니다. 유아기의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소질은 후천적으로 각기 다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준다면 유아는 후천적으로 충분히 변화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적절한 환경보호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한다면 유아는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하여 여러 분야에서 환경을 구해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의 지속성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 다 아시나요? 이 말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유아기 이후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때 올바르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기본 생활 습관 지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태 감수성입니다. 유아는 다양한 환경과 교감하며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키웁니다.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환경들은 유아에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며 유아들의 EQ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생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생활 습관 지도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환경무해 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적 소비를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프리사이클링 캠페인 참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보호 방법들로 어떻게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녀의 일상 속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가정 내 곳곳에 환경보호 포스터를 붙여놓거나 관련 책을 비치해 놓고 연관된 노래나 영상들을 자주 틀어준다면 자녀는 무의식 속에서 점차 환경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가 자녀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 실천이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쓰레기 줍기 게임을 통해 쓰레기를 줍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놀이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볼 때 퀴즈를 내고 맞추는 등 재미있는 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사랑 스티커를 만들어 자녀가 친환경 실천을 할 때마다 한 개씩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정해진 개수만큼 스티커를 모으면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여 실제적인 습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는 실내에서 글이나 말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접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적인 자연 환경을 경험하며 환경과 더욱 친밀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기본 생활 습관을 들여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부모는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는 부모를 보고 자라며 거울처럼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가 환경보호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적절한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환경보호 기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 것 같으신가요?
네, 이번에는 환경보호 생활습관 지도 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강화물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강화물을 제공할 때는 자녀가 환경보호 실천에 있어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지나친 강화물을 제공한다면 본래의 목적인 환경보호 실천이 아니라 강화물을 위한 실천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물이 제거된다면 긍정적인 행동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 정도에 유의하여 강화물을 제공할 때는 자녀의 내적 동기 유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결과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실천 과정 중심으로 보상하고 보상 기준은 일관성이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의 차이와 자녀마다 존재하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할 때는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발달 수준보다 낮은 지도를 하면 자녀가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반대로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준보다 높게 지도한다면 자녀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에게 맞는 개별적인 지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환경보호 실천을 의무적인 과업으로 느껴 부담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실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이를 필수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유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아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즐거운 놀이가 아닌 어려운 과제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녀들의 흥미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주제로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약 20분 동안 한 명씩 돌아가시며 모든 분들이 최소 한 개씩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토의 시작해 주세요. 네,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인들의 의견도 포함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보호 관련 활동과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먼저 환경과 관련한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등을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 관련 미술활동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버리는 옷으로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고 쓰레기를 가지고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으며 폐 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들거나 환경보호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보호 관련 음악 활동입니다. 빈 페트병에 곡식을 넣어 마라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빈 유리병 안에 물을 넣어 물 실로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호 관련 게임 활동입니다. 분리수거를 투어놀이처럼 하고 환경사랑 퀴즈 게임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이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보호 관련 바깥 활동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거나 산에 올라가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환경보호 관련 캠페인 참여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거나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가 그림을 그릴 때 이면지를 활용하거나 폐품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받아서 세수하거나 양치를 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고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는 잠그는 것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지나 물티슈를 사용하는 유아들은 한 번에 여러 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사용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올바르게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번에는 직접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크아트 활동을 부모님께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들 프로그램에 오실 때 집에서 발생된 폐품들을 챙겨 오셨나요? 챙겨오신 폐품들과 앞에 준비된 폐품 및 도구들을 이용해 지금부터 20분 동안 미술작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 만들어진 작품의 사진들을 다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프로그램은 자녀의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평가 설문지를 드리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및 평가, 제안을 적어주시고 제출하신 뒤 퇴장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환경보호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이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총 3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파괴의 심각성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미래에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기 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번 형성된 습관은 유아기 이후 쉽게 변화되지 않고 정형화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에 올바른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 지도는 유아기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환경보호 기본생활 습관 지도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은 유아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유아의 모델링 대상입니다. 유아들은 거울처럼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주 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이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들은 유아들에게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